네, 앞선 시간 계속이어서 달시 와이스와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일단 달시 와이스와 방정식이 뭐죠? 라고 물어보게 되면 일단 체크하실 부분이 공식이죠. 그래서 HL은 F 곱하기 D분의 L 곱하기 2G분의 U제곱, 이렇게 이제 공식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때 이 F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관 마찰 계수라고 하는데요. 일단 얘도 단위가 없는 무차 원수입니다. 그래서 조도 C와 같은 개념이긴 한데, 조도 C는 앞서 우리가 하젠 윌리엄스식에서는 분모에 있던 값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크면 클수록 마찰이 적게 나오는 개념으로서 매끄러울 때 수치가 크게 나오는 값이었고, 이 관마찰 계수는 비례잖아요. 얘가 크면 클수록 마찰 손실수도가 커지는 개념으로서 요거 말 그대로 관마찰이 얼마나 크냐에 대한 특성 값입니다. 요거 단위가 없는 무차원수 값이고요. 보통 시험 조건에 뭐 0.01, 0.02 등의 수치로 주어지게 되는 값인데, 일단 조건에 제시가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또는 시험 문제에서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람다라고 시험 조건에 주기도 합니다. 관마찰 계수는. 그래서 F 아니면 람다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데, 요 관마찰 계수가 주어지면 주어진 값 넣으시면 돼요. 근데 주어지지 않았을 때가 문제입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 자, L에 들어가는 건 당연히 배관의 길이가 들어갑니다. 메타.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길고 곧은 직관으로서의 길이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때 조건에 뭐 가는 구간이 뭐 직관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엘보도 있고 뭐 레듀사도 있고 뭐 이런 T가 있었다. 그럼 그런 부품들을 뭘로 바꿔가지고 길고 곧은 직관의 길이 상당 길이로 바꾸어서 이런 총 길이가 들어가는 자리다라는 거죠. 그럼 해당 D는 당연히 그때의 직경, 내경입니다. 내경, 직경. 근데 중요한 건 요때도 단위가 얘는 뭐냐면 메타가 들어가요. 여기서는 메타. 그래서 앞서 하젠 윌리엄스식에서는 밀리미터가 들어갔었는데, 달시 공식에서는 요 단위가 맞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위를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 메타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 지분의 U제곱은 우리 앞에 그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게 이제 속도 수두죠. 요게 속도 수두의 개념으로 메타의 개념인데, 당연히 요게 속도 U, 미터 퍼 세크의 제곱 나누기 요게 9.8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러니까 미터 값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요걸 우리가 이제 마찰 손실 수두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식을 우리가 달시 와이스바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하나씩 봐요. 당연히 조건에서 속도를 주고 길이를 주고 직경을 주고 마찰계수 F를 주면 그냥 넣기만 하면 답 나오는 겁니다. 그런 문제인데, 문제는 항상 풀이 과정에 보면 속도를 안 줘요, 일단.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과정상에서는 항상 필요한 게 속도 U는 A분의 Q 하는 과정이 꼭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서. 조건이 항상 뭐를 주더라? 유량을 줘요, 시험 조건에서. 그럼 유량을 가지고서 이제 지름은 주거든요, 직경은. 그럼 직경 줬을 때 4분의 파이 D 제곱 하니까 Q 나누기 A에서 뭘 구해내고 속도율을 구해내는 과정을 꼭 한번 거칩니다. 자, 두 번째 또 과정으로 F를 안 주는 거예요, F. 그래서 F가 조건에 제시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F를 구해야 되는데, 이 F를 구하는 식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F 구하는 공식으로 레이놀스 넘버 분의 64를 할 때가 있고요. 또 F 구하는 공식으로 0.3164 곱하기 레이놀스 넘버 계산하는 값에 마이너스 4분의 1승 하는 공식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층유일 때고요. 요때가 날유일 때 계산법입니다. 그런데 일단 참고 말씀드리면 계산 문제로 요게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굳이 이 공식은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요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층유동일 때는 관마찰계수 F 구하는 공식은 뭐가 될 거다? 레이놀스 넘버분의 64로 해서 F를 풀어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풀이 과정에 뭐가 나올 거라고요? 요 풀이 과정 한번 나오고, 중간풀이 과정에 또 중간풀이 과정에 요게 한번 나올 거라 이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다시 나올 건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참고로 체크할게요. 앞에 공부했던 레이놀스 넘버입니다. 앞에 공부했잖아요. 레이놀스 넘버 구하는 공식이 뭐였다? 뮤분의 du 로우 또는 u분의 du, 요 공식을 통해서 한번 풀 거라 이거예요. 그럼 얘가
층류는 이 레놀즈 넘버가 2100보다 뭐 할 때, 작을 때, 그리고 이제 하음계까지 포함해서 보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얘보다 뭐 한 값이 나올 거다. 작은 값이 나올 거라고요. 뭐 1800이 됐든 1700이 됐든. 그럼 그 수치가 나오면 그 수치 분해 뭐 하자고요. 64 한 값을 우리가 뭘로 잡으면 된다? 관마체 계수 F로 잡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난류했으면은 요보다 이제 4000보다 컸으면은 요걸 쓸 거고요. 요 공식을. 근데 2100과 4000 사이가 있어요. 임계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때에는 무디 선도라고 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막 올라가는 그래프들이 그래프를 찾는 법을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는 실기 과정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프 찾는 법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다 실기형의 개념에서 한 번쯤 보실 부분이고 일단 필기시험에서는 요게 거의 뭐다? 주다,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마체 계수 F를 조건에 제시를 하면 뭐 하면 되고 그냥 넣으면 되고 조건 제시 안 했을 때는 조건에 뭐가 있을 거라고요? 레이놀즈 넘버를 구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이 있을 거라고 시험 조건에. 그럼 이 조건을 가지고서 레이놀즈 넘버를 구해야 되는 과정이 한번 필요하다. 그 레이놀즈 넘버 분해 뭐 한다? 64를 해서 F를 구해놓고 풀이하는 과정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걸 미리 한번 체크하신 겁니다. 그 다음 또 중간 과정에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F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속도 U도 했고 F도 넣었어요. 그리고 L이야 어차피 조건이 주는 길이라서 이걸 우리가 따로 계할 필요 없거든요. 중요한 건 요 D입니다. D. 자, D라고 하는 값을 들어간다는 얘기는 반드시 우리가 무슨 관으로 판단한 거다? 원형관으로 판단한 공식인 거죠. 근데 만약 시험 문제가 사각형관이 지나가는 거예요. 유체가 물이 막 지나가는데 관로가 지나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원형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각형관을 무슨 관으로 바꿔볼 필요가 있다? 원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꿔볼 필요가.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사각형관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각형관에서야 우리가 뭘 구해야 된다고요? 지름 D를 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이론이 무슨 이론이 필요하냐면 수력 반경이라고 하는 RH라고 하는 요걸 한번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수력 반경. 그래서 이어서 한번 참고하실 건 요건 사실상 무슨 문제라고요? 좀 번외적인 문제기도 해요. 그러니까 만약 사각형관이 주어졌을 때 사각형관을 무슨 관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원형관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이론인데 수력 반경이 있습니다. 그럼 수력 반경은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수력 반지름이라고 하겠죠. 근데 이게 어떤 의도냐면 수력 반경이 배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배관이 있는데 물이 가득 차가지고 지나가요. 흘러요. 그럼 이렇게 물이 지나가는 입자 하나하나마다 가지는 고유한 힘이 있는데 이 힘 중에서 제일 센 힘을 가지는 게 어디겠어요? 이 배관 내에서 가장 센 힘을 가지는 위치는 관 중심이겠죠. 그죠? 관 중심의 유체가 지나가는 힘이 제일 세요. 수력이. 당연히 관 끝으로 갈수록 수력은 약해질 것이고 이걸 우리가 마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인체가 있는데 뭐 몸에 열이 막 나잖아요. 차가우면 파랗게 되고 뜨거우면 빨갛게 되는 이런 투적을 한다고 보면 요 가운데 지금 제일 뭐 할 거라고요? 제일 빨갛고 점점 끝으로 갈수록 노란색 가까운 값이 가지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힘의 분포도를 놓고 봤을 때. 그럼 이때 이 힘의 분포에서 평균 힘의 분포의 개념. 평균 힘의 분포는 요 가운데 요렇게 뭐에 있을 거다? 몰리게 될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힘의 뭐라고요? 요렇게. 반경 개념이라고요. 수력의 반경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다른 관도 요런 다른 형태의 관도 입자의 힘의 크기가 다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힘의 크기를 원으로 봤을 때, 요 수력을 원으로 봤을 때 그 원에 뭐가 있을 거다 이렇게 반경의 개념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체는 이게 사각형관이 됐든 별 모양의 관이 됐든 오각형 관이 됐든 간에 여기를 유체가 지나갈 때 그 지나가는 유체의 힘을 원형으로 봤을 때 그 원형에 무슨 값이 있을 거라고요? 반경의 개념은 있다라는 거죠. 무조건. 그걸 우리가 수력 반경이라고 하는데 자 수력 반경 RH가 뭐죠?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수력 반경 RH는 구하는 공식이 접수 길이분의 유동 단면적이다. 일단 요걸 이제 공식을 글로 한번 외워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번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도 나왔었냐면은 시험 문제 수로 문제, 수로. 이게 수로인 거예요, 수로. 그럼 수로에 물이 차가지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때 요 수로에서의 수력 반경이 있다고요.
그럼 그때 접수 길이가 뭐냐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게 접수 길이인 거예요. 액체와 관이 뭐한 부분, 닿아 있는 부분, 그걸 접수라고 합니다. 그럼 원형관이었으면 접수 길이가 뭐가 되는? 원형관의 접수 길이는 둘레죠, 둘레. 원관이에요, 둘레. 그게 접수예요, 접수. 접수 길이라고 합니다. 유동 단면적은 뭐가 되는 것이고, 요 면적이 뭐가 된다고요? 유동하는 단면적이 된다고요. 원관에서는 요 면적이 뭐가 된다? 유동 단면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원형관이다 라고 했을 때의 수력 반경 RH는 접수 길이는 뭐가 될 것이고, 접수 길이는 파이 D라는 거예요. 파이 D. 지름을 할 때 지름 곱하기 파이 한 개 둘레 길이니까. 그럼 유동 단면적은 B급층 면적이니까 뭐가 될 것이고, 4분의 파이 D 제곱이겠죠, 그죠? 면적 공식. 그럼 여기서 뭐가 약분되고, 파이가 약분되고 D가 약분되니까 결국 뭐가 나오더라? 4분의 1 D가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앞서 잠깐 그림 설명드렸잖아요. 원관에서 유체가 지나가는 힘의 크기를 분포를 봤을 때 가운데가 제일 빨갛다고 했죠. 점점 끝으로 갈수록 노래진다고 했잖아요. 주황색이 되다가 노란색 돼요. 그때 힘의 분포를 이렇게 평균 분포를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분포의 절반 값이 뭐라고요? 수력 반경이라고요. 딱 얼마 나오더라? 4분의 1D 나오죠. 지름의 4분의 1등분 한 값이 수력 반경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RH 값이. 그러면 얘는 수력 반경이 뭐가 되는 거냐면은 높이 2개, 가로 1개, 3변의 길이가 분모에 들어가고요. 유동 단면적이 뭐가 들어간다? 곱하기 2개 한 거. 그게 분자에 들어가가지고 나오는 메타 값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수력 반경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 수력 반경은 뭐 마찰 손실 구하는 문제 나온 게 아니고 번외적으로 요것만 수력 반경 묻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뒤에 이제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볼 거니까, 그럼 수력 반경 구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그건 수력 반경만 구하는 문제잖아요. 그때는 뭐 하자? 접수 길이분의 유동 단면적만 하시면 됩니다. 원형관일 때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때 따라서 원형관에서의 지름 D는, 원형관의 지름 D는 4RH가 되죠. 4RH가 RH의 4배 하니까 D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원관이 아닌 별 모양관이 됐든 오각형 모양관이 됐든지 간에 그 관에서의 뭘 구해보고 수력 반경을 먼저 구하고 그 수력 반경에 곱하기 뭐 한 값이 4를 한 값이 원관에서의 뭐와 같다? 지름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이 공식은 요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이 공식에서 요 자리에는 뭐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요? 4RH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식을 외울 때 F 곱하기 4RH분의 L 곱하기 2G분의 U 제곱 해도 상관없어요. 다시 공식은. 그래서 요 D, 지름 D 자리에 원형관이면 그냥 뭐 하면 되고, D 넣으면 상관없죠. 근데 원형관이 아닐 때는 뭘 해야 된다고요? RH를 먼저 구해놓고 거기 곱하기 뭐 한다고요? 4한 값을 여기다가 넣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마찰 손실 계산이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다른 모양 관이 나왔을 때는 요걸 여기다 집어넣을 거다. 그럼 다른 모양의 관이 나왔을 때는 얘를 먼저 풀어야 될 때가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수력 반경 RH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원형관일 때 봤고요. 그럼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사각형관이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RH는 접수 길이 분해이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그림이 있다고 하면 요게 A고 요게 B다. 그럼 그때는 뭐가 된다? 2A 플러스 2B 분의 접수 길이 분의 AB 뭐 이렇게 하는 값이 수력방이 나오게 될 거고요. 자, 한 개 더. 동심이중관이 있어요. 동심이중관. 이 동심이중관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관이 한 개 더 있거든요. 근데 이때 유체가 지나가는 부분은 바깥쪽에, 제가 노란색 체크하는 요 부분에 뭐가 지나가는 걸로 유체가 지나가는 겁니다. 도넛 모양으로. 가운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냉각 가스관이 있다든지 히팅 코일이 안에 박혀 있다든지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이 작은 지름을 스몰 d라고 하고요. 큰 지름을 라지 d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때 이 동심이중관에서의 RH는 접수 길이 분의 유동 단면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접수 길이가 뭐가 된다? 접수 길이가 파이의 라지 d 플러스 파이의 스몰 d 한 값이죠.
요것도 접수지만 요것도 접수잖아요. 액체에서. 그럼 유동 단면적은 뭐가 돼? 유동 단면적은 4분의 파이의 라지 D 제곱 마이너스 4분의 파이의 스몰 D 제곱 했겠죠. 큰 면적에서 작은 면적 빼면 되는 거니까 여기 유동 단면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 그럼 이때 분모에 들어가는 건 파이에 가로 열고 대문자 D 플러스 소문자 D로 묶어질 거고 분자는 4분의 파이로 묶어주면 D제곱 마이너스 스몰 D제곱으로 또 묶어지잖아요. 분자는. 그럼 여기서 요 파이 약분되니까 결국 4분의 1이 남고요. 그럼 여기서 요 분자가 인수분해를 하면 D 플러스 D에 요걸 D 마이너스 D라고 하거든요. 요게 D제곱 마이너스 D제곱이 나온 이유는 D 플러스 D에다가 D 마이너스 D를 곱해서 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D 플러스 D가 뭐가 될 거니까? 약분이 될 거, 소구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따라서 뒤에 남는 건 뭐만 남더라? D 마이너스 D만 남게 돼요. 그래서 요게 RH라고요. 그럼 동심이중간에서의 수력 방향 RH는 4분의 1 가로 열고 D 마이너스 D가 되죠. 그죠? 그럼 결국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다? 원형관에서의 지름 D의 개념. 만약에 원관으로 봤을 때의 지름 D의 개념은 앞에 4RH라고 한번 했잖아요. 그럼 결국 4 곱하기 4분의 1의 D-D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여기 약분되니까 결국 뭐가 될 거다? D-D가 원형관으로서의 뭐가 될 거라고요? 지름이 될 거라고요. 그럼 만약 동심이중간이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그냥 뭐 하면 된다? 우리가 F 곱하기 D분의 L 곱하기 2지 유조 공식 쓸 거잖아요. 근데 이때 D 자리에 뭘 집어넣자고요? D 자리에. 라지 D 빼기 스몰 D 하면 된다고요. 큰 지름에서 안에 있는 작은 지름 뺀 값이 결국 원관으로서의 무슨 값이다? 지름으로 보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심이중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사각형관이면 뭐 했을 것이고 2A 플러스 2B분의 AB를 일단 풀어야 되죠. 그 값에 곱하기 뭐 해야 되고 4한 값을 넣어줘야 되는 거고 4RH니까.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 동심이중간도 RH를 구해가지고 4를 곱할 거잖아요. 근데 4를 곱하면 어차피 4가 약분되니까 결국 남는 건 얘만 남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동심이중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큰 지름에서 작은 지름 뺀 값을 뭘로 잡고 지름으로 D로 잡고 넣어도 풀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고. 예. 다른 모양 관들은 무조건 일단 뭘 푸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수력 반경 RH를 푸는 게 중요하다. 거기에다 곱하기 뭐 한 값? 4한 값. 4RH가 D 자리에 들어갈 거다. 예, 그런 개념으로 한번 체크하실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린 부분이 달시 와이스바 방정식을 풀이하기 위한 필수 조건들을 보시는 건데 달시 공식을 이용하여 풀이하시오라고 하게 되면 마찰손실 수두를 계산하시오라는 문제고요. 자, 이 문제 풀 때 F가 주어지면 뭐 하면 되고 뭐 넣으면 되고 길이 주어지면 넣으면 되고 뭐 D도 주어지면 넣으면 돼요. 속도 U 넣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다 한 번에 주는 문제가 잘 없더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 속도 U를 풀기 위해서 뭐 해야 되고 A분의 Q를 한번 풀어서 속도를 찾아야 될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조건에 보니까 이 레이놀즈 넘버를 구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주는 바람에 레이놀즈 풀어서 그걸 레이놀즈 넘버분의 64 해가지고 F를 풀어서 한번 넣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원관 문제였으면 그냥 뭐 고민 없이 바로 D를 넣으면 되는데 이게 원관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관이 나왔을 때는 먼저 뭘 풀어보고 RH를 풀어서 거기에 곱하기 4한 값이 D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개념으로 이제 풀어주시는 이런 과정의 문제들을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달시 공식이 뭐죠? 라고 물어보면 요 공식을 딱 답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가는 값들을 찾을 건데 뭐 찾는 게 바로 보이면 넣으면 되고 안 보이면 한번 찾아야 되는 과정이 중간에 있을 수가 있다. 네, 그렇게 한번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예상 문제를 한번 잠깐 볼 건데 지금 요게 배갈의 마찰손실 주제입니다. 가로 1번이 달시 공식이고요. 일단 공식 설명을 좀 드린 부분인데 밑에 예상 문제 보시면 직경 7.5cm인 원관을 통하여 3m/s의 유속으로 물을 흘려보내려고 한다. 관의 길이가 200m라면 압력 강하는 몇 킬로그램 포스퍼 제곱센치인가라고 해요. 사실 문제에서 묻는 거 보니까 뭘 물어요? 델타 P를 묻고 있는 문제죠. 그죠? 델타 P를 물으면 보통 하젠인데 라고 하잖아요. 하젠 윌리엄스. 그런데 조건의 끝에 뭐가 있더라 이렇게. 마찰 계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딱 봤을 때 얘가 달시냐 하젠 윌리엄스냐를 구분하는 개념은 뭐냐면 조도 C가 있으면 당연히 무슨 공식이고요? 하젠 윌리엄스입니다. 관마찰 계수 F가 있으면 무조건 달시 공식이에요. 일단 F가 있으니까.
요건 무조건 무슨 공식? 달시 공식을 써야 됩니다. 그럼 달시 쓰고 F에다 뭐 집어넣고요? 0.03 집어넣고 D에다가 뭐 집어넣고 0.07로 집어넣고 길이 L에다가 뭐 집어넣고 200 집어넣고 2지분에 뭐 한 거예요? 속도 줬죠? 다 줬잖아요. 지금 이 문제는. 속도 제곱 하니까 단위가 뭐가 나오더라고요? 미터 단위가 나오더라고요. 3673m. 그럼 그걸 이제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센치로 묻는 거니까 얼마입니다? 3.673 되겠죠. 그죠? 그걸 답을 찾은 문제입니다. 단위만 그냥 끝에 가서 뭘로 물은 거라고요?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센치로 얼마냐? 이렇게 물은 문제라고요. 네, 그렇게 체크하시면 된 문제입니다. 밑에 이건 참고인데요. 모든 유체 적용 가능한 식은 달시 공식입니다. 그래서 달시 공식은 어떤 유체 다 적용할 수가 있고 그걸 물에 한정한 공식을 우리가 이제 하젠 윌리엄스식이라고 해요. 배관에 또 밀리미터라든지 LPM을 한정한 공식을 하젠 윌리엄스식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원래 배웠던 공식은 원래 기존에 하젠이 만든 공식은 델타 PM이라는 공식입니다. 델타 PM. 요게 뭐라고? 메타당이라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킬로그램 포스 제곱센치 퍼 메타라고요. 아니면은 요 단위가 이제 킬로그램 포스 퍼 센티미터 제곱 점 메타 이렇게 표기되기도 합니다. 같은 표기법이에요. 요거나 요거나. 그럼 이때 이제 6.14 곱하기 10에 5승 해주고 C 1.85 뒤에 4.87 분의 Q 1.85승 한 공식을 하젠식이라고 하고 여기 뒤에 곱하기 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곱하기 L 메타가 들어가면은 요게 없어지는 요 표기가 없어지는 거죠. 요 표기가 없어지고 얘도 요 표기가 없어지는 거란 얘기입니다. 예, 뒤에 메타를 곱하니까. 자, 이 공식은 이제 하젠식을 쓰는 거죠. 왜? 일단 길이가 25m 조건 줬고요. 직경이 40mm로 조건 줬고요. 유량은 40L per min으로 조건 줬어요. 그러면서 조도가 얼마라고 조건 주고 110 조건 주니까 C값 조건 준 거죠. 당연히 C값 줬으니까 요 공식을 쓸 거잖아요. 그럼 이제 6.174 곱하기 10의 5승이 원래 공식입니다. 저 곱하기 C의 1.85 하니까 뭐 하면 되고 110에 1.85 하시면 되고 D는 40mm라고 조건밖에 없으니까 40에 4.87 그리고 유량 요것도 리터 퍼민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게 만약 단위가 미터 3승 퍼 세크 어떤 수치가 나왔다고 하면 얘를 뭘로 바꿔줘야 된다 반드시 리터 퍼민으로 환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치에 1.85승 해주고 곱하기 길이가 25 해서 나오는 수치가 그냥 뭐라고 보시면 된다고 바로 킬로그램 포스 퍼 제곱센치라고 보시면 돼요. 수치가. 근데 요게 만약에 6점 제가 055 뭐 054 곱하기 10에 4승 했을 때는 단위가 뭐고요? 메가파스칼이고 10에 7승 하면 킬로파스칼. 그리고 이 상태에서 10에 6승으로 잡으면 바로 미터 H2O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문제로 풀이한 문제고요. 자, 이어서 가로 2번에 보시면 관마체 계수 F란 하는 부분인데 측유동일 때, 즉 2100보다 레노드 작을 때 F는 어떻게 풀자고요? 레노드 넘버분의 64라는 것도 한번 별도의 계산 문제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F를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난류 흐름일 때 먼저 보시게 되면 F 구하는 공식이 0.3164 곱하기 레놀드 넘버의 마이너스 4분의 1승한 값. 근데 요 레놀드 넘버가 수치가 크겠죠? 4,000보다 뭐 큰 수치니까. 그럼 그 수치에 마이너스 4분의 1승 해주고 곱하기 얼마한 거? 0.3164한 값이 어떤 수치가 나올 겁니다. 무차원 수치로. 그게 관마체 계수 F가 될 거다라는 거고 임계 영역일 때는 무디 선도라는 그래프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프를 찾아서 보는 건데 요 그래프 찾는 것들은 실기 시험에도 나온 적도 한 번도 없긴 없어요. 근데 실기 때 한번 보긴 볼 건데 과정 자체는. 근데 일단 요런 선도라는 그래프를 찾는 과정이 필요할 거다라는 거지. 계산 문제는 아닐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보신 예상 문제인데 저거는 관마체 개수만 풀어보는 문제입니다. 지금 조건에서. 지름이 150mm라고 해요. 그리고 비중이 0.85라고 하고요. 동점선 개수가 1.33 곱하기 10의 4승 메타 제곱 퍼 세크라고 하고 0.01 미터 3승 퍼 세크의 유량으로 흐르고 있다. 이때 관마체 개수는 얼마인가라는 문제예요. 그럼 F를 계산으로 풀자는 얘기잖아요. 근데 F 구하는 공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레놀드 넘버분의 64. 그럼 0.3164에 레놀드 넘버의 마이너스 4분의 1승.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0.3164에서 계산 문제 푸는 문제 나온 적이 없다고요. 시험 자체가. 그래서 일단은 뭘로 풀 거다? 레놀드 넘버분의 64로 풀 거다라고 일단 감을 딱 잡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중요한 건 레놀드 넘버를 푸는 게 중요한 거죠. 레놀드 넘버를. 그럼 레놀드 넘버 구하는 공식은 뭐니까? 레놀드 넘버 구하는 공식은 동점선 개수가 주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당연히 뉴분의 du만 풀면 되겠죠. 이게 주어졌으니까. 그럼 얘를 어디다 집어넣고 여기 집어넣고 D에다가 뭐 집어넣고
지름 집어넣고 그럼 속도 u만 풀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속도 u는 뭐 할 거니까 속도 u는 a분의 q 하겠죠.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요 유량이 질량 유량이었으면 뭐가 돼요? 질량 유량이었으면. 요게 질량 유량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량 유량이면. 질량 유량 m은 뭐니까? a, u, rho죠. 질량 유량이면. 그럼 이때 a하고 rho가 넘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a, rho 분의 m으로 해야지 속도가 나오겠죠. 근데 지금 주어진 게 무슨 유량이에요, 지금? 최정 유량인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얘가 필요가 없다고. 비중 0.85가 의미가 없죠. 비중 0.85를 줬다는 얘기는 뭘 준 거예요? 밀도를 준 거거든요. 그럼 이때 만약 이 값이 질량 kg/s였으면은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근데 최정 유량으로 줬었으니까 요렇게 풀면 되지 여기다 밀도를 뭐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밀도 고려할 필요 없어요. 속도 구하는 거는. 그럼 속도 u는 뭐 할 거다? a분의 q를 할 거다. 그래서 이때 속도 u 값이 좀 빠졌네요. 속도 u 중간에 나왔어야 되는데 자, 속도 u는 뭐 할 거라고요? a분의 q를 할 거라고요. q에 들어가는 값이 뭐다? q에 들어가는 값이 조건에 0.01. 요건 단위가 미터 3승 퍼 세크고요. a에 들어가는 값이 4분의 파이에 150ml라고 하니까 0.15m의 제곱 이렇게 하겠죠. 그죠? 속도 u는 a분의 q. 요렇게 풀어보니까 이게 0.566m/s가 나왔던 거예요. 속도 u가. 그러면 다음 공식은 뭐 하면 된다? 속도 나왔으니까. 레노드 넘버는 하겠죠. 그죠? 레노드는 뭐니까? u분의 du. 지금 여기서 또 만약에 얘가 뮤였으면 뭐 해야 돼? 뮤였으면. du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때는 요걸 쓸 거라고 얘를. 근데 얘가 나왔으니까 굳이 로 필요 없잖아요. 지금은요. 그래서 u분의 du까지만 푸시면 돼요. 그러면 좀 이제 요거 집어넣고 d에다가 0.15m 집어넣고 속도 u는 0.56 넣었잖아요. 그럼 단위가 다 소거되고 뭐가 나올 거다? 무차원 수가 나올 거라고요. 그게 지금 638.35니까 그거 분해 뭐 하자? 64 하면 대략 F 값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풀이 과정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가로 3번에 보시는 건 수력 반경이라고 합니다. 원간 이외의 간이나 덕트 등에서의 마찰 손실을 계산 시에는 수력 반경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된다. 수력 반경은 접수 길이분의 유동 단면적이라고 해서 근로 공식을 외우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이때 HL은 F 곱하기 D분의 L 곱하기 2G분의 U제곱인데 뭐라고 할 수도 있다. F 곱하기 4RH분의 L 곱하기 2G분의 U제곱이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원형관이 아닌 다른 관에서는 먼저 뭘 구해보고 RH를 구해서 곱하기 4한 값을 무슨 자리에 집어넣자고요? D 자리에 넣자고요. 그래서 RH가 필요하다는 거고. 자, 일단 원형관에서는 RH를 풀어보니까 뭐가 나오더라? 4분의 1D가 나오더라고요. 따라서 D는 뭐다? 4RH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 이유를 증명을 한 거고 지금 여기서는. 그럼 이어서 이제 사각형관에서는 그냥 뭐 하자? 가로 곱하기 2 플러스 세로 곱하기 2분의 가로 세로 하자. 그럼 이렇게 나온 값에서 곱하기 뭐 하자고요? 4한 값을 D에 넣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앞면이 동심 이중간 같은 경우에는 RH는 뭐가 되니까 4분의 1에 가로 열고 D-D가 RH라고요. 그럼 얘를 어디다가 넣자고요? 아까 RH를 넣자고요. 그러면 4RH니까 여기다가 뭘 곱할 거라고? 4를 곱하겠죠. 그럼 소거 되니까 결국 D-D를 뭘로 보자는 얘기예요? 지름 D로 간주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 식의 문제풀이가 나올 거라는 얘기고, 자, 요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개수로. 요 개수로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요렇게 위에가 윗면이 뭐가 안 된? 개방된 수로예요. 개수로라고 하는 게 개방된 수로를 말하는 거고, 그럼 여기에 유체가 이렇게 차가지고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때 깊이가 얼마라고 하고 요게 4, 요게 8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접수 길이가 뭐가 든 접수 길이가 484죠. 484. 면적은 뭐가 되고 32. 그러니까 그게 이제 2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요게 수력 반경이라고 불러요. 일단 요건 수력 반경 구하는 문제로 별도로 번외적인 문제고, 요거 말고 또 다른 수력 반경 문제가 있으니까 그 수력 반경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드린 부분이 배관의 마찰 손실 구하는 문제를 설명을 드렸어요.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세 가지였습니다. 마찰 손실, 배관에서 발생하는 마찰 손실을 구할 때 일단 필요한 게 세 가지 공식을 쓰는데, 달시 공식, 하젠 윌리엄스 표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공식을 쓸 거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그건 최종 단계입니다. 이 식을 쓰는 과정은 최종 단계고요. 만약 실기시험에서 이 문제를 만났다. 도면이 있고 그럼 도면에서 펌프의 흡입구에서부터 최고의 말단 방수까지 가는 경우에 마찰 손실을 풀어야 된다. 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도면에다가 샤프를 가지고 물이 들어가는 곳에서부터 마지막 나오는 곳까지 일단 덧칠을 해야 돼요. 이렇게.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는 경로를 샤프를 가지고 이렇게 덧칠을 쫙 해요. 그럼 이 덧칠한 이 과정의 전체 과정상에서의 뭘 구할 거라고 우리가 마찰 손실을 구할 거라고요. 그 안에서. 다른 경로 빠지는 건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갈 건 가는 경로상에서의 마찰을 풀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 그렇게 선을 꺼놓고 보면 처음에 100mm 배관이 처음에 있다가 올라가다 보니까 80으로 바뀌고 65로 바뀌고 50으로 바뀌고 40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전체 한 선 건 이 전체 마찰 손실을 한 번의 공식으로 한 번의 계산만으로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걸 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일단 먼저 탁탁탁탁 끊어야 돼요. 그래서 풀이 과정의 첫 번째는 끊는 겁니다. 끊는 거. 그럼 어떻게 끊어야 된다고요? 100mm 배관 탁 끊고 가는 경우에 80mm 탁 끊고 65mm 탁 끊고 그래서 샤프 덧칠한 부분을 뭐 한다고 샤프로 착착착착 끊어놔야 된다고 그렇게. 그래 놓고 나서 뭐 한다? 100mm 구간 내에서의 마찰을 푸는 거예요. 80mm에서의 마찰을 푸는 거고 계산을. 그런 다음에 그 마찰을 다 뭐 하는 거? 합쳐주는 게 총 마찰 손실이 된다고요. 그래서 끊어놓은 상태에서 그 100mm 구간에서의 마찰을 구할 때 이제 하젠을 쓰냐 달시를 쓰냐 표를 쓰냐의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푼다는 걸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방식에서는 그 100mm 배관 내에 100mm 배관 중에 뭐가 있어요? 게이트 밸브도 있고 게이트 밸브도 있고 뭐 엘보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뭐 스트레인 여과 장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의 제가 무슨 길이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상당 길이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 상당 길이 표를 찾아가지고 메타를 보고 직관의 메타하고 두 개를 다 뭐해서 합쳐서 메타 잡거든요. 그럼 100mm 구간에서 총 길이가 나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구간을 지나가는 유량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마찰 손실을 계산하게 되는데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요 가로 4번에 설명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부품을 따로 보는 겁니다. 자, 앞서 설명에서는 제가 뭐 했다고요? 부품을 무슨 길이를 찾아가지고 상당 길이를 찾아가지고 길고 곧은 직관 길이랑 합쳐가지고 총 길이를 보고 그 총 길이를 넣어서 마찰 푸는 걸로 설명을 드려왔는데 지금 이 가로 4번의 얘기는 앞에서 뭐만 하자고요? 배관, 직관만 풀자고요. 일단은. 직관만 다 풀어보고 나면 남은 게 뭐가 남을 거다? 각 구간마다. 부품들이 남을 거잖아요. 그럼 이거 문제는 가로 4번에 말하는 요 뜻은 결국 무슨 손실만 따로 뽑아볼 거라고요? 요건 결국 부품 손실만 따로 한번 계산할 때는 요렇게 풉니다. 부품 손실만 따로 풀 때. 당연히 그 앞에 제가 부품의 상당 길이 표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 상당 길이 표에 있는 메타 값이 있어요. 그 메타를 넣어가지고 하젠하고 다시 쓰면 됩니다. 계산 문제 풀 때. 근데 그렇게 안 풀고 얘 부품만 가지고서 풀이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요. 그게 이제 요 내용이에요. 가로 4번. 그래서 부품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을 또로 뭐라고 한다고요? 부차적 손실이라고 합니다. 같은 용어로, 물리학 용어로. 그래서 일단 판서 설명 듣고 또 교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 4번 내용이고요. 부차적 손실이라고 해요. 요걸 같은 말로 부품 손실이고요. 자, 일단 먼저 부품에 대한 설명부터 잠깐 좀 드리게 되면 우리가 이제 다음 챕터에 공부하실 부분인데 배관 및 관 부속물에 대한 공부를 나중에 하실 거거든요. 그럼 부품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 가장 많이 이제 보게 되는 게 뭐 엘보, 그 다음에 티, 레듀사, 리플,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밸브류. 요까지가 이제 거의 줍니다. 이 밸브류에 해당하는 것 중에 나오는 게 보통 뭐 앵글 밸브, 게이트 밸브, 체크 밸브,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클러용 알람 밸브나 뭐 델류지 밸브나 뭐 프레익션 밸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밸브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볼 거예요. 배관 말고. 나머지 뭐 플랜지나 유니온 이런 것들은 연결하는 부품에서 빼고 주요 부품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앞으로 부품들에 대해서. 근데 이 부품들에 대해 어떤 건지는 나중에 이 부품들만 공부하는 챕터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이때 부품에서 발생하는 요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자 이거죠. 그럼 배관이 가다가 이렇게 엘보를 쓴 거예요. 배관이 갔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마찰을 풀겠다고 했을 때 요거는 길고 고든 직관이고 결국은 직관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가 된다? 부품이 되니까 얘만 수두를 따로 계산해 보겠다고요. 지금 말하는 주제는. 네. 그래서 이 부차 손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두 가지로. 부품 내에서 광경 변화가 없는 경우가 있고 광경 변화가 있는 경우. 그래서 얘가 결국 뭘 말하는 거면 제품 중에서는 레듀사를 보는 건데 부품 내에서 광경 변화가 없다. 예를 들어 엘보 같은 거. 90도 엘보를 꺾인 거예요. 90도 엘보 꺾었을 때 들어가는 입구나 나오는 토출구 부분이 뭐하다? 광경이 똑같다고요. 그럼 지나가는 유량이 뭐 할 거다? 일정하겠죠. 그죠? 그럼 유속도 일정한 거예요. 근데 레듀사는 어떻다? 여기가 광경이 큰데 여기 광경이 좁거든요. 관로가 줄어드는 제품이에요. 그럼 이 부품을 지나갈 때 부품 내에서 무슨 차가 발생한다? 속도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그 계산법이 달라요. 그래서 일단 광경 변화가 없는 부품들이다 라고 했을 때 부차 손실, 부품 손실 구하는 공식은 뭐냐면 K 곱하기 2지분의 U 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통일하면 돼요. 요렇게 공식을 암기하시면 되고 그럼 광경 변화가 있을 때는 두 개로 해가지고 급격한 확대일 때가 있고 급격한 축소일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만한 확대 축소가 있어요. 완만한. 즉 사이에 이제 완만한이 한번 들어가긴 하는데 요 두 개를 공부를 할 건데요. 이렇게 세 가지로 총 공부를 하실 건데 부품 손실은 일단 첫 번째 요게 이제 보통 많이 쓰는 게 엘보류라든지 요게 이제 보통 엘보라든지 그 다음에 밸브류 등에서 제일 많이 쓰는 공식인데요. 그 광경 변화 없는 거. 자, 근데 지금 제가 요 공식 있잖아요. 그럼 이때 요 K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거 K를 부품 손실 계수라고 부릅니다. K를 뭐라고 한다고요? 부품 손실 계수라고 불러요. K를. 그러면 당연히 속도 U는 뭐겠어요? 해당 부품을 지나가는 유속. 속도 수두죠. 속도 수두. 그러면 해당 부품을 지나갈 때 속도 수두에다 곱하기 해당 부품의 손실 계수를 곱해주면 뭐가 나온다고요? 손실 수두가 나온다고요. 그냥 이겁니다. 이걸 조건에 주면 뭐 하면 돼요? 넣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요걸 풀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손실 계수를. 그럼 이 손실 계수 풀 때 지금 이 공식이 보니까 뭐하고 똑같더라? 예. 요거랑 똑같은 형태, 똑같은 형태. 그럼 지금 여기서 뭐가 뭐란 얘기예요? 요거란 얘기죠.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K가 뭐다? F 곱하기 D분의 L이다. 그럼 여기서 L은 나오겠죠. L은 넘어가니까 뭐가 된다? KD 나누기 F 이렇게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K 값과 L 값을 뽑아내는 문제가 나온다고요. 시험 조건에 뭐가 주어질 거다? 해당 부품의 마찰 개수가 주어진다고요. 그리고 부품에 무슨 길이가 있다. 요게 무슨 길이라고? 요게 상당 길이라고요. 요게 상당 길이. 해당 부품에 무슨 길이? 상당 길이가 있다 이겁니다. 상당 길이 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상당 길이 표를 갖다가 넣어야 돼. 우리 상당 길이 표는 물리학에 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요. 미리수에 따른 제품들마다 상당 길이 표는 지금 우리 그 공정표에 다 정해져 있어, 믹싱돼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픽싱되어 있는 수치를 외워서 쓰는, 외울 건 아니죠. 조건 주는 거니까. 그런 수치 있어요.
그래서 요 상당 길이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해당 제품에 지름을 넣어주면 요게 무차원 수가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계수라고요? 부품 손실 계수라고요. 또는 부품 손실 계수가 주어졌을 때 지름을 알고 마찰 F를 구하면 뭘 구할 수도 있다. 상당 길이를 구할 수도 있다고요. 이 서로 간의 관계식만 아시면 돼요. 당연히 조건에 K가 주어지면 그냥 K 곱하기 마음 된다. 이 집으로 유제곱 하면은 그 부품 손실도 나올 거라고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체크하실 만한 부분들이 F 곱의 T분의 2분의 U제곱, 뭐 K 값은 이렇게 구하게 되죠. 그럼 이때 이제 상당 길이가 뭐죠? 라고 물어봤을 때 보통 이제 우리 실기 과정에서 질문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쓰는 문제가 나오는데 상당 길이를 이제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당 길이가 뭐죠? 라고 했을 때. 그럼 상당 길이가 뭐냐면, 해당 제품을 유체가 지나갈 때, 뭐 40mm 엘보면 40mm 엘보가 있을 거잖아요. 그 엘보를 물이 지나갈 때 발생하는 뭐가 있다고요? 마찰 손실이 있다고요. 그 마찰 손실 값과 동일한 마찰 손실 크기를 갖게 되는 길고 곧은 직관으로서의 길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상당 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상당 길이가 해당 제품을 갖다 줄자로 이렇게 쭉 재가지고 길이 몇 미터 이게 아니고 해당 제품 내가 거칠어서 마찰이 크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혹은 내부 구조가 막 이렇게 꺾여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마찰이 크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마찰이 큰 게 중요합니다. 마찰이 크다는 얘기는 그 제품을 동일한 광경으로 해서 길고 곧은 직관으로 했을 때 길이가 길게 표현될 거니까. 그럼 길이가 짧게 표현되는 제품이 뭐하다고요? 마찰이 적은 제품이다 이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해당 제품에서 발생하는 마찰 손실 압력과 동일한 마찰 손실 압력을 갖게 되는 길고 곧은 동일 직경이죠. 동일 사이즈의 길고 곧은 직관으로서의 길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상당 길이라고 한다고요. 그 상당 길이가 제품마다 다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럼 상당 길이를 갖다가 이제 넣게 되면, 여기 L에 넣게 되면 F 넣고 L 넣고 D 넣었을 때 뭐가 나오더라? 손실계수 K를 구해낼 수가 있다 이거죠. 또는 반대로 손실계수 K가 주어진 거, 조건에. 해당 밸브가 뭐 손실계수 K가 1.2다. 그럼 여기 1.2 넣고 지름 D 넣고 나누기 F 하면 뭐가 나올 거다? 상당 길이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둘 사이에 서로 상관관계로서 K값 묻고 L값 묻는 문제도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당 길이가 뭐죠? 라는 질문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 길이는 해당 부품에서 발생하는 마찰 손실 압력과 동일한 마찰 손실 압력 크기를 갖게 되는 동일 구경의 직관으로서의 길이를 상당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체크하실 부분이 뭐냐면, 자, 일단 부재손실 제목 교재 보시면 배관 설비의 유체가 흐를 때 직관에서의 마찰 손실 이외에 단면의 변화라든지 공관부라든지 밸브, 엘브, T 등과 같은 부속물에서도 마찰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와 같이 직관 이외에서 발생하는 마찰 손실을 부차적 손실이라고 해서 총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부차적 손실 구하는 공식은 뭐라고요? HL은 K 곱하기 2주분의 U제곱 형태를 쓰긴 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도련 확대하고 도련 축소는 좀 달라요. 이건 다음 시간에 서 봐야 될 부분이고, 이건 좀 다른 거라서 요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완만한 것도 보실 필요 없고, 일반적으로 요거 4번. 요게 원래 좀 교재에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관 부속물에 의한 손실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때 손실 계수 K가 주어지는 경우 HL은 뭘로 푼다고요? K 곱하기 2지분의 U제곱으로 푸는데, 상당 길이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푼다? 이렇게 푸는 거죠. F 곱하기 D분의 L 곱하기 2지분의 U제곱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상당 길이 집어넣고. 그럼 여기서 우리 상당 길이란 뭐다? 상당 길이란 뭐다? 유체가 관 부속물을 흐를 때 발생하는 뭐와? 마찰 손실과 같은 크기의 마찰 손실을 갖게 되는 동일 구경의 직관으로서의 무슨 값? 길이 값을 뭐라고 한다고요? 상당 길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HL은 F 곱하기 D분의 L 곱하기 2분의 U제곱인데 또한 같은 값으로 K 곱하기 2분의 U제곱이므로 K와 F 곱하기 D분의 L은 뭐다? 같은 값이다. 그럼 이때 L 값은 다시 어떻게 구할 수 있다? KD 나누기 F로 구해낼 수도 있다. 이런 설명들을 교재상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체크하실 부분은
요거예요. 부품 손실을 구하는 문제가 따로 나온 거예요. 따로. 그럼 그때 광경 변화가 없는 제품은 무조건 요 공식이라고요. K 곱하기 2지분의 U제곱. 그럼 K에 뭐가 들어간다? 부품 손실 계수가 들어갈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얘가 안 주어지고 상당 길이가 주어진다 이거죠. 부품의 무슨 길이? 상당 길이. 그럼 당연히 F 곱하기 D분의 그 상당 길이를 넣어서 계산하게 되면 어차피 같은 그 제품만에 뭐가 나올 거라고요. 손실 수두가 나올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이제 요 K 값과 요 두 개는 뭐하다? 같은 값이다. 서로 간의 계산을 풀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알고 짚고 딱 넘어가야 될 게 상당 길이의 정의를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상당 길이란 해가지고 뭐 한다고요? 해당 부품에서 발생하는 마찰 손실과 동일한 마찰 손실을 갖게 되는 길고 곧은 직관으로서의 길이다. 요런 표현을 글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시험 문제기도 하고. 예.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자, 이어서 이제 광경 변화가 있을 때 요게 이제 그 관이 이제 확대되거나 축소가 될 때는 어떤 식을 쓸 거냐는 건데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